DMB 뉴스 김가연입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늘어나는 동시에 부모들의 스마트폰 통제 앱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사용하는 통제 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패밀리 링크, 애플이 제공하는 스크린 타임, 그리고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앱들로 대표되는 이른바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앱들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앱이나 사이트에 접근하는 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앱에 따라서는 자녀 휴대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자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특정 연락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통제 앱을 많은 학생들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369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명 중 6.5명 꼴인 63%가 통제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사용한 이유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우려가 가장 많았고 유해 매체 차단과 위치 추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통제 앱 사용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앱을 사용하는 학생 가운데서 이런 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 수가 긍정적인 학생 수의 약 2배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의지보다는 보호자의 강요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 가정 내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합니다. 통제 앱을 사용한 후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과반의 학생들이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랑 같이 합의를 봐서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어머니의 의지로 했던 것 같아요. 일부 학생들은 앱의 허점을 이용해 아예 앱을 무력화하기도 합니다. 인터넷만 봐도 많이 뜰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괜히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만 키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된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앱. 부모와 자녀의 합의 없이 부모의 과도한 통제 앱 사용으로 인해 자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는 갈등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DMB 강다은입니다. 여러 통신사와 앱에서 통제 앱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와 앱 관리자는 통제 앱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부모의 강요와 압박으로 사용되는 통제 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제 앱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업체와 전문가 모두 앱 사용 자체에는 긍정적입니다. 미디어 절제력을 키우게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절제력을 키워야 또 그 다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을 또 키워야 돼요.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미디어 절제, 통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용이 강제돼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과 해당 아동의 위치 추적 등 앱의 부가적 기능들은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대리인이 이 같은 기본권 침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도 인권위 판단과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강요로 앱을 설치하게 됐는데 학생 본인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5.5명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을 위해 통제 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서비스 제공업체도 같은 생각입니다. 통제 앱 사용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 사용해야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차단이라든지 이런 행동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학생 스스로 절제하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고도 지적합니다. 부모와 잘 합의를 해서 스스로 나는 이 정도로 미디어 통제를 하고 살아야 돼.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미디어 절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로 인해 앱을 사용하고 있고 지나친 억압이라는 생각에 통제 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DMB 원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시간 중 대부분은 학원에서 소비됩니다. 그만큼 학원가는 학생들이 주로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운영하는 학원가 주변 유흥업소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학원 강사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 10시 대전의 한 학원가. 학원까지만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인근 유흥업소에서 나온 어른들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길에 한데 뒤섞입니다. 귀가하면서 그런 모습을 마주친 학생들은 두렵다고 말합니다. 학원가 주변에 학생이 많아서 공부에 방해될 것 같고 요즘 학원도 늦게 끝나가지고 집 갈 때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원 강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중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밤 10시 정도 되면은 유흥가들은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술 취한 어른들의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담배를 피고 거리에 침을 뱉는다든지 이런 나쁜 모습들을 이 청소년들이 보게 되거든요. 학원가와 술집들이 붙어 있다 보니 밤이 되면 취객과 학생들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학원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생기는 걸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과 유흥업소의 거리가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경우 20m만 떨어지거나 수평거리 6m 이내에 바로 위 또는 아래층에 있지만 않으면 영업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규제하는 방법은 이제 점차 민원 등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민원 등으로 이제 학원가에서는 어떤 유해 업소들을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유흥업소 이용객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은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DMB 박형준입니다. 지금까지 DMB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